오늘 정말 큰 화제가 있었죠. 지난 14일, 15일에는 연세대하고 성균관대에서 시국선언문이 있었고, 오늘 서울대에서 시국선언문이 있었습니다. 조금 훑어보니까 관심이 아주 반응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여러 기사나 이런 사이트에 올라온 댓글들을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좀 뽑아봤거든요. 반응이 좀 어떤지. 근데 어떠한 반응들이 있었냐. 속이 시원하다, 멋있다, 소름 돋는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국민이 하고 싶었던 말이다, 역시 서울대다. 또 어떤 분은 제갈공명의 출사표를 빗대어 가지고 감동의 명문이다. 또 다른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선언문 발표는 알지만 어떤 내용인지 국민에게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 서울대 교수 전원이 새로 발표해라. 하야 사퇴 탄핵이 빠졌다. 지금은 시국 선언문으로 해초리 맞을 때가 지났다. 지금은 선언문보다 행동이 필요할 때다. 시류 편승의 눈치보다 시국 선언문 뒷북 느낌이다. 또 행동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옳고 다 틀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의 관심 자체만으로도 좋은 말씀이든지 아니면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든지 국민의 관심 자체만으로도 저는 국민들께 큰 고마운 생각을 합니다. 좀 소감을 말씀드린다면은 그런 명문이다. 앞으로 행동을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고 너무도 명문장이고 또 우리의 미래를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꿈과 희망을 주고 미래 교육을 또 시켜야 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수님들이 또 국가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적은 선언문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교수 시국 선언문입니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차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믿고 구주의 손길을 기다리던 천진난만한 학생들, 무고한 시민들이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가족들과 함께 온 국민이 지켜보아야 했다. 나라 초상을 당하여 참으로 숨쉬기도 미안한 4월 그리고 5월이었다. 무책임한 어른들 때문에 졸지에 자신의 꿈을 난파당한 어린 영혼들이 저 세상에서나마 평화와 안식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유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겠지만 3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은 이 대재난을 근원적으로 성찰하는 길만이 희생자들에 대한 최선의 애도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가 지닌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세월호 침몰에는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오직 돈만을 추구한 청해진 해운의 천박한 기업 행태와 함께 감독기관의 부패와 행정, 공백,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더 근본적으로 온갖 종류의 관피하로 지칭되는 일련의 연줄 관계망의 구조적 폭력과 이윤, 결과, 속도, 효율성만을 강조해온 신자유주의적 자본 축적의 논리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작동했다. 하지만 국민을 진정으로 분노하게 만든 것은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국가의 부재였다. 승객들과 선박을 돌보지 않고 제일 먼저 탈출한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스스로 재난의 컨트롤 타워 힘을 부정한 청와대의 대응과 판박이 건의와 사고 발생 직후 해양경찰의 초기 대응 실패는 이번 참사가 무엇보다도 인재임을 보여준다.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은 채 해양경찰이 해군 및 민간 잠수사의 활동을 방해하고 언딘이라는 일개 민간업체와 군안과 구조 업무를 사실상 이끌었으니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는 직무 유기를 넘어 그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였다. 이는 그간 정부 자체가 공공성을 허물면서 기업 프렌들리를 외쳐온 기업 국가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 이것도 나라인가 하는 자조가 국민의 분노를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고 이후 정부 및 정권의 대응은 분노를 넘어서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정부는 자신의 무능은 아랑곳하지 않고 언론과 국민 여론을 통제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고 사법경찰을 동원하여 피해자 가족의 살피고 심지어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등 피해 가족 및 시민들을 부당하게 감시했으며 비판자들에게 압력과 협박을 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정부 관리와 여당 의원, 언론사 간부는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대통령은 정부의 부실하고 무능하며 무성의한 사태 해결 노력에 대해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보다는 유족 대신 조문을 의뢰하는 보여주기식 정치와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정부의 구조행위에 대하여 살인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의 몫을 과거 정부로 떠넘기며 적폐를 운운하고 있다. 현 정권에 들어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간첩 조작 등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건이 연이었고 그에 대해 우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시종일관 요구했지만 그러한 국민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 있었으나 그 경고음을 현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현 정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비판, 감시 기능이 상실이야말로 적폐를 키울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적폐의 온상은 현 정부의 비민주성과 무능, 무책임성, 그 정부를 이끌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폐 그 자체이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세월호 참사를 취재하던 기자들이 희생자 가족들은 물론 온 국민으로부터 기레기 취급을 받았고 유가족들은 국내 언론을 불신하고 외국 언론을 상대하였다. 해외 교포들은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한국 정부와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는 전면 광고를 세계적으로 유수한 신문들에 게재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데 대해 언론인들의 지성과 자기 노력, 개혁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정부의 언론 통제 철폐와 권한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KBS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정부의 방송장악기도 언론 통제와 권한유착의 실상이 낱낱이 폭로되고 있지만 청와대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 어느 곳도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대통령 인수위원회 관여 임무를 방통심의위원장에 내정하는 등 정부의 언론장악 획책은 그칠 줄을 모른다. 이제 국민들은 언론을 정부의 홍보 대행기구, 선전도구 정도로 여기게 되었다. 실상이 그렇다면 국민의 언론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세월호 참사 수습의 중심에 언론 통제, 철폐와 언론 개혁이 있다. 많은 분들이 현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보고 그녀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 정권의 복지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현 정부는 복지는커녕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임을 세월호 참사가 증명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안보가 어디 있을 것이며 그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로서 자격도 없는 것이 아닌가. 또 현 정부는 대선 부정 문제를 비롯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종북으로 몰거나 전 검찰총장의 신뢰에서 보듯 개인적 문제를 트집잡아 인격살인을 통해 비판자를 몰아내는 일 따위를 자행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현안에 대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자기 교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해왔다. 정부가 돌아봐야 할 것은 과거의 적폐나 일개 기업의 비리, 한낱 선장의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능력과 공약 위반, 그러한 사태는 자신들의 허물과 국정철학, 그리고 집권 이래 현 정부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해가며 쌓고 있는 적폐들이다. 이번 참사는 근본적인 인적 쇄신 없이 부서 이름 바꾸기 차원의 재난대응과 말만 번지르르 한 안전대책들로 수습될 문제가 아니다. 담당 부서와 안전대책들이 없어서 눈앞에서 어린 영혼들을 수장시킨 것이 아니지 않는가. 대통령이 뒤늦게 책임을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해경 해체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스스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그에 상응한 개혁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 전에 이 정부의 국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청와대와 권력기관들의 인적 쇄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구시대적인 적폐의 근원이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안보실장, 홍보수석, 그리고 검찰총장의 자리를 쇄신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숨쉬기도 미안한 4월, 또 미래세대의 교육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제자들 얼굴 보기가 부끄러운 5월을 보내고 있다. 침몰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대기했던 민간 잠수사들, 진도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밤을 지새운 자원봉사자들, 분향소마다 길게 줄을 이어 늘어선 조문객들, 어린 영혼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켜진 촛불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묵묵히 지켜본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앞장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줄 아는 정부,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언론 통제가 없는 나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부모 형제들이 더 이상 슬픔과 분노로 자신의 눈자위가 붉어지지 않는 사회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온 국민의 비탄과 공분을 받들어 우리는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해경 해체 등 조직 개편 이전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정부는 진상조사의 주체 이전에 조사 대상인이 유가족 대표와 시민대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좌초와 침몰의 원인, 각 단계별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실패한 원인, 무책임한 정부 대응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 한다. 하나, 청와대부터 정부 각 부처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이고 철저한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정부는 그동안 자행한 언론 통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언론 통제 철폐를 약속해야 한다. 또한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하나, 세월호 사건의 뿌리는 지난 정권부터 계속된 무분별한 친기업 규제 완화이다. 정부는 제2의 참사를 예고하는
과잉 친기업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는 국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하나, 대통령은 이번 사고 대처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최고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이번 참사의 근원적인 수습에 대해서도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위의 요구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다시 국민적 사퇴 요구에 부딪힐 것이다.